신 대신으로 방금 부유와 축복되는 거 있어요. 자, 봅니다. 자, 난 먹은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자, 내가 배고픈데. 자,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이어서 자, 가봅니다. 자, 나달라 우리가 말뚝이. 자, 쉬. 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쉬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요거 밑줄 쭉 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자, 극중에 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밑줄 쭉 치십시오. 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이제 우리는 자,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요. 거기 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평민과 관련된, 평민, 자, 서민과 관련된 거고요. 자, 우리가 세모 치는 것들은 우리가 양반과 관련된 걸로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야 좀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자,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곰방대 동그라미. 자, 저 연죽전. 자, 연죽전. 낱말도 중요합니다. 연죽전은 담배가게예요. 담배가게. 연죽전으로 가서, 자, 담배가게에 가서, 자, 돈이 없으면 내의 기별이라도 해서, 이야기해서, 자,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자, 양칠간죽 세모, 자문죽 세모. 이거는 이제 양반의 담뱃대를 의미합니다. 자, 육목각지 시자죽 세모, 시자죽만 세모, 연병죽 세모. 자, 다 담뱃대예요.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자, 저 재령 나무리, 자,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십시오. 저부터 여러분들 잡수시오까지 가로 묶으세요. 자, 거기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평민에게 양반이 쓰는 담뱃대를 권한다. 그래서 양반의 위험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요거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적어놓고 갈까요?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 자, 저 재령 나무리 자, 칩한 봐요. 자,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요. 자, 여기서 곰방대가 뭐냐면, 곰방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담뱃대를 얘기합니다. 짧은 담뱃대. 그래서 담뱃대를, 선생님 보셔야 돼요. 선생님 보셔야 돼요. 담뱃대를 하고 자기가 직접 거기다 담배에 잎을 넣고 그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건데. 우리 가끔 이제 김홍도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보면 하인들은 전부 다 짧은 곰방대를 해요. 양반들은 뭐냐면 양반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긴 곰방대입니다. 긴 담뱃대입니다. 그래서 그 담뱃대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뭐냐면, 자, 양칠간죽, 자, 그 다음에 자문죽,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연병죽, 희자죽. 그래서 길어요.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물론 양반이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다면 손이 길어져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여기 와서,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담배 잎을 넣어서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담뱃대가 길면 길수록 양반의 위험이 높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 말뚝이는 이 양반의 위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각시 걸듯 잡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잡수십시오 이렇게 되죠. 자, 잡수십시오. 이럴 때 이것은 뭐냐면 담배를 피우세요 이런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세요 이런 뜻이고요.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저 재령, 자, 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 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먼 것을 이제 지시어인데요. 재령 나무리. 자,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자, 요거 네모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무슨 리 이런 지명 알죠? 그쵸? 뭐 계산리, 하여튼 그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보면 무슨 리, 자, 그런 겁니다. 지명입니다. 재령 나무리에 얘는 개예요, 개. 개. 옆으로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를 얘기합니다. 개낚시 걸듯이 잡수세요. 칠판 봐요.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대가 있으면,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자, 강이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강을 이제 개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긴 어떤 대나무 쭉 낚싯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개를 이렇게 낚는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개 한 마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 됐죠? 얘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긴 담뱃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배대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갑니까? 흐름이 비슷하죠. 따라서 재령 나무리에 가면 개낚시를 하는데 그 개낚시에 자 낚싯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됐죠? 바로 양반 앞에서 지금 무대에 누가 나와 있어? 양반 삼형제가 나와 있지. 그렇죠? 그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야? 맞담배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여기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담배를 막 피워. 이해갑니까? 이런 거. 야, 근데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특히 중딩들 이렇게 보니까, 특히 중고딩들, 선생님은 담배 피우는 거 뭐라고 안 하거든요. 선생님도 담배를 일찍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뭐라고 안 하는데, 기본 예의라는 게 아무래도 이 동방예의지구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담배를 피우다가도 끊는 게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게 맞는데, 요즘 여러 가지 쇼츠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그치? 그럼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죠. 선생님 꼰대예요? 꼰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해도 돼요. 난 꼰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말이죠. 자, 여기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어때, 씨. 우리 학생들 만드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사실 좀 일찍 배웠어. 이렇게 할 때 어른이 지나가잖아? 그렇게 숨겼습니다. 아니면 끄든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없는 곳에서 했었는데, 요즘은요, 어른이 지나가도 이렇게 해요. 내가 엊그제 길 가는데, 이 남자애가 여기 좀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렸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신을 했더라고. 발에. 도화지를 사주고 싶었어. 그냥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거예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세워놓고,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선생님이 모른지 압니다. 무서워요. 지금 무섭습니다. 또 이 나이가 되면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오길래, 정말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 배웠을 거예요. 그치? 물론 유치원 때 가르치진 않았겠으나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들 나중에 담배 피면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그건 무례한 거. 그거는 뭐냐면 공감 능력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무례하다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유추를 통해서 이러면 무례한 거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건 무례한 거고요. 즉 무례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은 겁니다.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담배 거리에서 막. 나는 어떤 아저씨가 그래도, 저 사람 참 무례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이렇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폐암으로 죽을 겁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폐암으로 죽을 거고요. 왜냐면 내가 그 흡연자니까, 폐암으로 죽을 거고, 흡연자야. 엄청 참지. 하루 종일. 자, 흡연자고요. 정말 돈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은 이제 보통 하루에 한 갑 피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그게 얼마냐면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그럼 4,5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30일이잖아요. 그럼 그거 계산해 보세요. 약 한 15만 원 가까이 된다고 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요? 1년이 12달이죠? 그럼 얼마야? 한 160, 17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1년 하고 끝나요? 아니요. 10년 이상 가잖아요. 10년이 뭐야? 살아있는 동안 계속 피거든요. 담배는 참는 거예요. 선생님은 술은 끊은 사람이야. 술은 끊은 지 한 15년 됐거든요. 근데 담배는 거의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피면 그러면 그냥 좀 더 좀 낮춰볼까요? 150만 원 곱하기 10년 해보세요.
그래. 근데 사실 그 이상이잖아. 12개월이니까. 1,500만 원이죠? 그럼 이제 보통 한 30년 피워요. 살아신 내내 피워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담배값이 오를 거예요. 2배로. 선진국이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1억 정도를 평생, 혹은 그 이상을 연기로 하늘에 날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뭐 건강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좋다라고 하죠.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거고, 1억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냄새 나요. 본인은 잘 몰라요. 냄새 진짜 많이 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그럼 싫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어때요? 하루 종일 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참고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대 촥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 행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자,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하죠. 학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학원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화내거나 인격적으로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하루 종일 참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꿈이 퇴사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본인 학원도 퇴사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한 10년에 은퇴할 거야. 은퇴할 건데, 우리 학원은 남아있겠지. 다른 방법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시고 언제든지 와. 길 가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와. 그럼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래, 나중에 내 아들도 담배 피웠지. 그럴 수 있잖아. 가능성 있잖아. 가능성 있죠. 자, 볼게요. 저 재력 나무리. 자, 개낚시걸들. 안 피우는 게 좋은데. 자, 겉뜻 뭐 피우세요. 결국 양반 앞에서 담배 피우세요. 됐습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양반을 뭐 하는 거니? 조롱. 그렇죠. 요렇게 끌고 가셔야죠. 그렇죠? 거기다 적으세요. 자, 뭐 먼저 쉬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자, 양반에 대한 조롱이라고 적으세요. 양반. 자, 즉 말뚝이의 조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조로롱 오른쪽에 적으세요. 그럼 양반이 뭐 해야 돼? 화내지. 뭐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다 뭐라고 쓸래? 1번 호빵. 자, 2번 호통. 호통이죠. 호통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말뚝이 이제 뭐 해야 되니? 변명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알겠지? 말뚝이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이 양반들 어쨌든 여기 양반은 자, 뭐 해줘야 돼요? 세모 쳐줘야 됩니다. 여기 양반 세모. 바로 남자의 낮춤말입니다. 다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어찌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자, 여기 양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진짜 양반을 얘기합니다. 신분의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 나오신다. 또 김혜김씨 있잖아. 진짜 양반. 우리 리우리 김혜김씨 진짜 양반. 정말 진짜 양반. 선생님이 그 낭주최 씨. 몰락한 양반. 몰락한 양반입니다. 몰락한 양반. 어디야? 혹시 알고 있어? 몰라도 돼. 성씨 알고 있어? 그냥 씨. 그냥 유리 씨? 저기, 어디 국씨야? 혹시 알고 있어? 담양. 담양이면 완전히 최전선인데? 노론, 소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중심이 바로 담양입니다. 이야, 양반. 그러니까, 양반, 몰락한 양반, 그리고 어딘지 모른다고요? 네. 이걸 근본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농담이야. 지금 그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고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뭐. 쌤은 뭐 뿌리 시조 다 알거든요. 고니한테 얘기 안 해. 그런 거.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 밑줄 쳐. 담배와 화나 밑줄 치고요. 여기 별표 하나 하세요.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자, 요렇게 우리가 변명, 아이고. 이거 책 왜 이러지? 네? 이 책 왜 이러지? 원래 담배는 없습니다. 원래 책에서 이 양반들 어째서 양반 나오시는데 자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뭐 이런 건데 자 아무튼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헌화라는 것은 자 별표 치세요. 낱말 뜻 많이 나옵니다. 시끄럽게 떠들다 이런 뜻이에요. 시끄럽게 떠들다. 이거 제가해성 독서당 때부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정말 비상인데 이거. 자 헌화는 시끄럽게 떠들다. 그랬더니 양반이 뭐라 그래요? 변명했더니 여기 뭐라고 해요? 양반들 안심이죠. 그래서 양반에 대한 안심. 근데 양반이 뭐라 그래?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끄럽게 떠드는 건 안 할 거예요. 근데 담배는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위에 사실 담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어쨌거나 헌화를 금하였다네. 자,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양반은 이제 좀 멍청한 양반입니다. 어리석은 양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자, 춤 네모칩니다. 자, 뭐라고 쓸래? 갈등의 일시적 해소. 그렇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요거 좀 같이 볼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1번 문제 볼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악, 춤, 재담. 즉 음악이 있고요. 춤이 있고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극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자, 2번 보니까 말뚝이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사. 뭐가 있을까요? 담배표. 자, 저기 우리가 보셔야죠. 자, 우리가 나달락에서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렇게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관객 참여를 유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보면 말을 주고받죠. 그래서 자, 주고받는 구조. 어떤 구조? 재담 구조. 그래서 재담 구조 왼쪽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쉬, 양반들의 위험, 말뚝이 조롱. 그러니까 양반이 화내겠죠? 그럼 말뚝이가 변명해야 돼요. 그랬더니 양반이 안심합니다. 그러면서 자, 춤을 추면서 자,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자, 4번 보니까 자, 춤이 재담과 재담 사이의 삽입. 무슨 얘기예요? 재담과 재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춤입니다. 그렇죠? 재담의 시작이 쉬였다면 재담의 마무리는 춤이죠. 그러니까 재담과 재담의 경계를 자, 거기 쓰세요. 안 적혀 있는 건 다 써. 재담과 재담 사이의 경계라고 적어주세요. 재담과 재담 경계. 하나 더 갑니다. 내용 구분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5번에 보니까 도령의 행동을 통해서 자, 양반 사회에 엄격한 위계 질서 한번 볼게요. 가달락의 마지막 보니까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 얼굴을 치면서 놀아요. 혹시 거기에 희화화라고 혹시 적었니? 희화화 적지 않았죠? 그래서 희화화까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희화화. 의도는 풍자예요. 풍자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생이 형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이게 양반의 어떤 위계 질서를 공고히 하는 거니? 아니죠. 양반의 위험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풍자니까. 그치? 자, 따라서 위계 질서 강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긁고 와야 돼. 얘네들은 양반답지 않은 양반입니다. 자, 늘 그렇지만 선생님은 몰락한 양반이지만 딱 봐도 전생의 양반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이미지로 노비는 아닐 거야. 그렇지? 저게 양반이 말이지. 예, 용서다!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부르셨습니까? 이런 노비는 아닐 거 아니야. 목소리 자체에서. 선생님은 전생에 양반이 확실합니다. 근데 전생 체험을 했더니 신라시대 기생이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많이 당황했어요. 자, 그 다음. 자, 2번 볼게요. 양반들의 위험. 말뚝이의 조롱. 그렇죠. 조롱입니다. 말뚝이의 조롱. 자, 양반들의 호통해야죠. 그럼 말뚝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해야죠. 그럼 말뚝이가 안심을 하고, 미안합니다. 말뚝이가 아니고, 양반들이 안심을 하고, 결국에 뭘로 마무리한다? 춤으로 마무리합니다.
쉬로 끝나서 자, 춤으로 마무리합니다. 됐죠? 자, 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언어 유희를 통한 풍자가 나타난 표현으로 자, 적절한 것은 자, 거기서 대표적인 건 5번이죠?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양동그라미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반동그라미 책에서는 발음의 동일성 똑같은 말이 동음 이의어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언어 유희 자 언어 유희가 뭐다? 아재 개그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아재 개그 할 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양반들의 사실은 개그입니다. 물론 말뚝이는 그러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언어 유희는 양반들이 했던 자 말뚝이의 대사 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쉬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죠. 맞습니까? 기억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5번 날리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제잠이 시작되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 없는 거 날리세요. 4번 날리시죠. 자, 그 다음에 디귿만 보시면 되겠네요. 관객의 참여를 무대 위에 자 배우에게만 알립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리을은 맞을 거예요.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말뚝에게 집중시키죠. 그래서 기억, 니은, 자,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요. 자, 쉬!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악공을 극중에 개입합니다. 거기다 밑줄. 악공들 극중에 개입.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오음 육률 세모 양반과 어울리는 음악이고요. 저 버드나무 홀뚝이 뽑아다 불고 풀필이죠. 자, 바가지 장단 동그라미 쳐주어 있죠. 자, 양반이 등장해야 돼요. 지금 양반이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오음 육률 아주 근사한 그런 음악을 해야 되는데 양반이 등장하니까 뭐예요? 그냥 풀필이 부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가지 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양반의 위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조롱이죠. 이해갑니까? 그냥 조롱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양반이 뭐 해야 돼요? 호통. 그렇죠? 호통이죠. 자, 그럼 말뚝이가 뭐 해줘야 돼요? 변명해줘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오음 육률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와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바가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라달락 봅니다. 자, 생원 볼게요.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그리 돌아다니는가? 라고 합니다. 세처 네모 잡으세요. 자, 세처는요, 여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 묵는 곳이죠. 여관을 나타내요.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말뚝이가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여기 별표.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가 없다. 요거 밑줄 잡아.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가 없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뭐예요? 그냥 무대예요. 그냥 여관이 딱.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쫙. 예, 이마만큼 털을 잡고요. 참나무 울장을 울타리를 두문두문 꽂았고요. 깃을 푸근히 두고요.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그럼 문을 하늘로 냈다는 얘기는 문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칠판 봐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마만큼의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드문 꽂고 마인크래프트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참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드문드문 꽂고요. 이렇게 꽂고요. 문을 하늘로 냈어요. 자,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깃을 푸근푸근히 das어요. 자, 요게 뭘까요? 마구간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마구간이에요. 자, 거기 써 있죠. 양반들이 머물 세처를 마구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됐죠? 자, 마구간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그래서 오른쪽 밑줄 치세요. 양반들을 가축으로 비하했습니다. 밑줄 치고요. 두 글자 뭐라고 쓸래? 양반에 대한 조롱. 그렇죠. 조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로롱. 이게 많이 생략돼 있어, 얘들아. 많이 생략돼 있어, 지금. 자, 조롱입니다. 그러면 양반이 뭐 해줘야 돼요, 세원이? 호통. 그렇죠. 호통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놈 뭐야? 그럼 이제 말뚝이가 뭐 할까요?
변명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거기 이 양반 어쨌든 앞에다가 그 앞에 말뚝이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뚝이 가는 재단 쭉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에는 말이죠. 변명 플러스 마지막에 조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재단에서는. 따라서 여기 우리가 라달락만의 특징은 뭐냐면 조롱이 몇 번? 두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게 특징이야. 조롱이 한 번 더 치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자, 좌좌오양 거기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까지 묶여 있냐면 그 말뚝이의 대사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 놓고까지 묶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양반의 보편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알죠? 지금 변명하는 파트니까, 그지? 양반의 보편적 집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 써 있네요.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가 묘사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명신욕을 하면 좀 까탈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낱말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간간히 요러고 A, B, C, D, E 이렇게 묶어놓고 다음 중 낱말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알겠죠? 이 파트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파트에서만. 자, 갈게요. 그러니까 양반의 집이 쫙 나오는 거예요. 좌좌오향에 자, 터를 잡고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자, 호박 주춧돌에 자, 산호 기둥에 굉장히 호화로운 집인 거예요.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비추이 자, 연목 석가래에 금파 금빛 물결에 어떤 이제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까 천판자요. 내려다 보니까 장판방입니다. 화문석 금도자리 자, 치다 펴고 부벽서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벽에 이제 붙은 글을 이야기합니다. 부벽서. 동쪽에 붙어 있는 것은 땀박, 영정. 자, 무슨 뜻이냐면 욕심이 없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집은 어때요? 완전 화려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당박, 영정.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뭘 비판하는 거냐면 양반의 바로 사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양반, 여러분들 유교적인 양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양반은 검소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양반의 사치를 비판합니다. 자, 네 글자가 분명하고요. 서쪽을 바라보니까 백인당중 유태화. 자, 바로 뭐죠? 100번 참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양반은 뭐예요? 계속 호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다 양반의 비판의 의도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비판의 의도입니다. 붙어 있고 또 남쪽을 바라보니까 인의예지, 북쪽을 바라보니까 효제충신, 그렇죠? 효와 효제충신, 그러니까 유교적인 대표적인 것이죠. 자, 분명한 이는 가위. 자,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양반이 거처할 만한 곳이 될 만하고. 문방 제구 볼짝시면 그러니까 살림입니다. 용장 병장 개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놓고 여기까지가 바로 양반의 집입니다. 자, 또 화려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양출간족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자, 양출간족 자문죽 앞에서 배웠죠. 양반이 하는 담뱃대입니다. 양반의 담뱃대 이리저리 맞춰놓고 자, 삼털 같은 칼담배를 자, 저 평양 덤프루 자, 덤프루 거기다 밑줄 쳐봐. 자, 똥과 발음이 유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똥과 발음이 유사. 똥과 발음이 유사. 자, 담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꿀물에 축여놔야 되거든요. 근데 평양 덤프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여놨습니다. 이거 태우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따라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양반을 또 다시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롱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양반이 어떻게 돼요? 화내야 돼요. 호통. 이 양반 어찌 두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놔도 그리하였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변명 됐죠? 자, 그때 양반들이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그리고 춤춥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합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양반들이 세처 안에 앉습니다.
자, 221페이지. 자,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조롱인데요. 바가지 장단, 문을 하늘로 낸 세처. 바로 뭐요? 마국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장단과 세처. 왜 그랬어요? 풍자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의도. 작품에 드러난 민속국의 특징.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고요.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해요. 그럼 요거 자체는 바로 뭐냐면 특별한 무대나 무대 장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장면 전환과 무대 속 공간 이동이 자유롭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언어 사용의 양면성. 이거 별표 치세요. 양반의 언어. 대표적인 게 뭐죠? 한자죠, 한자. 한자가 나와 있고요. 평민어요. 이놈, 똥물 이런 비속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 이걸 언어가 함께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와 비속어가 함께 나가는 양면성.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가명극 여기 책에 없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외란이 모두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 사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유재란 같은 경우는 조선의 문화를 탈취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유재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일본이 무슨 문화가 유명하지? 차.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 도공들을 싸그리 잡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사실 일본의 도자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툭하면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지? 모든 걸 신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자기의 신이 바로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싹으로 우리가 싹 가져가가지고 조선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 어떤 조선 백자나 이런 그 기술들이 많이 맥이 끊긴 거예요. 그때 싸그리 잡아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자 호란이 자 일어나고요. 그러면 백성들 자체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자, 우리를 지켜주는 게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양반이니까. 근데 양반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때 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흥 상인 계층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뭐 전국이 폐허가 됐으니까 사실 임금에게 뭔가를 바칠 때 특산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돈으로도 바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니면 특산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특산물이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산물을 파는 상인에게 사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꿈은 뭘까요?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양반이 왜 좋을까? 첫 번째, 세금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군면제, 노역면제, 모두 면제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죠? 모두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양반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 총체적 난국인 거야. 양반을 사잖아요. 그지? 양반을 사요. 그러면 양반은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럼 얘는 그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 짜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상인이었던 사람이 사농공상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양반이 되면서 제대로 된 양반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탐관오리들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짜서 내가 들어간 돈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임꺽정 같은 도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여성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옛날에 뭐 박시전, 홍계월전 이런 거 배웠다면 그때 여성 영웅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백성들 어떤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벼슬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나라에 돈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에서 양반을 3% 정도만 유지를 해요. 양반인 표식은 뭐냐면 이름에 성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성씨 있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평면 뭐야? 말뚝이 나중에 무슨 보면 말똥이, 괴똥이 여러 가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양반이라는 얘기예요. 성씨가 있어요. 평민들은 성씨가 없어요.
3%를 어떻게든 유지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눈 감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양반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관청도 있었고요.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 이렇게 해줬죠. 자, 그럼 이제 백성들의 불만을 막 얘기할 거예요. 왜? 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 양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정해진 거를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금 낼 사람은 적어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얘네들이 돈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걸 통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양반을 막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허용해주고 눈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어떤 울분을 표출할 수 있으면 좋지. 그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억압이 있거나 서울에 보면 이런 거 봤죠? 그럴 때 늘 코미디언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판합니다. 막 이렇게 비판을 막 해도 양반들은 보면서 웃습니다. 결국 이 봉산탈춤을 따로 관리하는 양반들의 투자자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청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울분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향유하는 계층은 반드시 서민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양반들도 멀찌감히 보면서 묵인해줬고요. 그리고 상인이었지만 양반이 된 사람들도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함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름 이해가죠? 어서 향유는 둘이 나겠다.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안 푼 거는 문제 숙제입니다. 자, 222페이지입니다. 자, 생원이 쉬! 자, 제담이 시작되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쉬!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래 양반이다.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자, 왜? 양반의 아주 대표적인 향유하는 문학이 뭐예요? 시조죠. 그죠? 시조입니다. 자, 근데 얘네 제대로 된 시조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예측이 되죠? 근데 서방이, 야, 형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반들이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자, 이렇게 시조를 했어요. 밑에 우리가 탈로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탈로가는 무슨 뜻이냐면,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예요. 관련된 시조가 있고요. 그에 대한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때. 자,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늙음을 한탄합니다. 하고는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갑자기 자기가 소리랍니다. 자, 앞에다 시조 세모. 자, 그럼 뒤에 소리 동그라미. 바로 이건 평민의 향유죠. 그렇죠. 평민이고요. 앞에 시조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탈로가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시조였어요.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낮은 시조예요. 이해가지?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갑자기 말뚝이가 나타나서 자, 판소리를 합니다. 낙양서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 우덤에. 들어봤니 이거? 부끄럽군요. 자, 원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주제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자, 화살표 하나 해보시고요. 무덤에다가 자, 이거 양반을 뭐예요? 자, 양반을 풍자하는 건데요. 자, 가자. 양반의 무식함을 풍자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문화 별거 아니구나. 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런 양반의 무식함을 풍자합니다. 자, 이제 생원이 이제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한시입니다. 서문.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세요. 아,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자, 운자 동그라미 치세요. 낱말뜻 많이 나옵니다. 운자 왼쪽에 보세요. 한시의 운으로 자, 다는 글자라고 했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라임입니다. 라임을 나타내요. 저기는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210페이지 봐봐. 자, 210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제가 해서 또 한시가 나오죠. 여기에 운자는요, 간자와 산자입니다. 거기 보이니? 간자와 산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간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뭐 있어요? 산 있죠? 이게 운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를 지을 때 양반들은 자, 시 지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자, 산자야. 그러면 그것이 간으로 끝나거나 산으로 끝나는 자, 시를 지어야 돼. 그 의미가. 예, 그래서 딱 라임이죠. 그렇죠? 자, 볼까요? 광분, 첩석, 후중, 만, 일어, 남분, 지적, 간, 상품, 시성, 성도, 이, 자, 뭐, 고교, 유수, 진동, 산. 됐어요. 이게 라임이에요. 힙합이에요. 그럼 이해갑니까? 이런 걸 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자,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제대로 된 한자를 하지 않고요. 그냥 끝에 소리만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진짜 쇼미더머니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자는 뭐죠? 의미로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그러면 가자. It's difficult. brother.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르더니 들어보게. 그러면서 울룩줄룩 작게 산 동그라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황주, 평산, 동선, 령 동그라미. 자, 밑에 뭐 있습니까? 지명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함을 드러냅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양반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말뚝이가 스스로 대놓고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밑에다 쭉 적어주세요. 자,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밑에다가 자, 양반 스스로 자, 무지 혹은 무식함을 드러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 형님 잘 지었습니다. 자, 동생 한번 지어보세요. 형님이 운자를 내십시오. 총자 못잘세. 그랬더니 야, 그 어려운 글자로군, 벽자로군, 낑낑대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집세기 앞총을 헌겁총, 남옥신 뒤쪽에 거멀못 끝장이죠. 그렇죠? 이거 한시입니까? 아니죠. 자, 따라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시는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풀어쓴 한시가 아닙니다. 양반의 무지를 드러낸다. 밑줄 잡아주세요. 여기 재밌는 건 파자놀이 있는데 그게 빠졌네. 자, 됐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양반들의 글자놀이를 통해서 자, 스스로 자, 무지를 드러냅니다. 정리하기 다음 페이지. 자, 양반들의 글자놀이 시조를 읊습니다. 양반들은 시조 읊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자, 양반들이 부른 시조와 말뚝이가 부른 민요 모두 인생무상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표 양반들의 허세 비판. 양반들의 글자놀이, 운자놀이입니다. 생어는 뭐였어요? 의미 없는 지명을 나열했고요. 자, 서방의 한시인데 그냥 한글로 맞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양반들의 무식함을 풍자합니다. 봉산탈춤의 보편성과 특수성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극이자 가면극이고요. 자, 밑줄 쳐. 해악과 풍자. 얘들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 전체는 전부 다 해악과 풍자야. 해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서 좀 재밌었죠? 이걸 해악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풍자하면서 자, 나오는 게 바로 해악이에요. 해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해악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해악은 사실은 효과거든요. 효과. 자, 풍자하면서 나오는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자, 조선 후기 양반들의 허위의식, 다른 말로 바꿔 허세. 그렇죠? 허세와 부패를 비판합니다. 부패 어디서 비판했니? 바로 양반의 그 세처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렇죠? 세처하는 부분이 바로 부도덕성 부패입니다. 자,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저 뒤쪽에 있어요. 저쪽에 다른 과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 신분제 비판이라는 문학의 보편성. 자, 춤, 음악, 재담이 어우러진 형색이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특색 있게 발전됐습니다. 자, 넘겨요. 서민기죠? 혹시 저기 뒤에 232페이지 혹시 거기 있니? 그거 없지. 잠깐만, 선생님 복사해 준 건 없을 거야. 아직 시간 한 3분 남았죠? 그렇죠? 요거 깔끔하게 마무리 칩시다.
그래도 오늘 내신하기 잘한 것 같아. 우리 리훈이는 요거 사가지고 필기한 거 다 옮겨 적어야 한다? 아, 좋아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봉산탈춤가입니다. 갈래는 가면급 민속국이고요. 풍자, 해악. 풍자 하면서, 약간의 웃음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해악,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래, 나왔으니까 잠깐만. 시간 되지? 자, 극이 진행이 되면, 그냥 이거 이해만 하세요. 자, 극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극이 진행,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되면 당연히 몰입을 하게 되고요. 자, 또 하나, 갈등도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 유희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유희 대표적인 건 뭐였죠? 계잘량의 양자의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언어 유희나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자 희화화가 등장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갈등이 자 몰입을 통해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탁 터지는 거예요. 언어 유희로. 여기서 갈등이 뚝 떨어집니다. 즉 뭐가? 긴장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긴장감이 함께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나오는 그 효과. 갑자기 막 긴장을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죠? 이때 나오는 효과를 우리 뭐라고 한다? 해학적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원래 풍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밉지 않은 대상을, 그죠? 그렇게 밉지 않은 대상을 재밌게 표현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풍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자, 막 긴장감이 막 되다가 언어유희나 희화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그 효과가 해학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전체는 풍자와 자 해학입니다. 자,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자 비판이고요. 자, 특징 일정한 재담 구조. 자,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 자, 얘기했죠? 독립된 이야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으면 무슨 식 구성? 각 과장이 독립적인데 다 묶고 옴니버스식 구성. 이것까지 우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어 유희, 과장 희화화. 자, 요거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나머지는 좀 필요 없고요. 말뚝이 볼게요. 등장인물의 특징 봅니다. 당시 평민계층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양반에게 순종하는 척하지만 자, 양반을 비판하거든요. 오른쪽에 적어봐. 사자성어. 가끔 출제됩니다. 면, 종, 복, 배. 이거 적어주세요. 면상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보복을, 즉 배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면종복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자 뒤에서는 배반의 마음을 품는 거. 뒤에서는 비판합니다. 쉽게 가자. 앞에서 웃고요. 뒤에서 뒷담화. 이해가죠?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면종복배. 양반들, 어리석은 양반 계층입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과 그리고 무지하고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풍자의 대상.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속국으로의 특징.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요. 자,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한다는 건 특별한 무대 장치나 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 정도? 자, 끝! 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해. 자,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쉬! 그 다음에 양반의 위험. 됐습니까? 그럼 말뚝이가 조롱. 그럼 양반이 호통. 그럼 말뚝이가 변명. 자, 그러면 양반이 안심. 자, 그 다음에 춤. 이해가니?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자, 요 흐름이 가장 중요해.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